자, 그러면 뭐 그 칸트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브루드웨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지를 조금 봅시다. 응? 그러니까 이 책의 서론을 보면 돼요. 뭐 어느 책이든 서론 중요해. 응? 이게 참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응?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쪽을 봅시다. 이 구별짓기 번역본으로 26쪽을 보면, 회화나 사진에 대한 대중적 평가는 칸트 미학과는 대극에 놓여있는 미학에서 유리한다. 아니,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떤 그림을 보여주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야, 이거 이쁘니? 이거 멋있니? 어떤 쪽이 멋있니? 물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칸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진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공통감각에서 다 이렇게 한 100명 중에 90명은 이런 사진이 아름다워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보세요. 그 다음 문장. 미학적 판단의 특수성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칸트는 기쁨을 주는 요소와 희열을 주는 가져다주는 요소, 더 일반적으로는 대상을 주시하는 말 그대로의 미학적 특징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요소인 무사무역과 선을 규정하는 이성의 이해관심을 구분하려고 노력한 반면, 말 어렵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민중계급은 모든 이미지가 분명하게 하나의 기능을 하기를 바라며 도덕규범이나 기꺼움 등을 참조로 하여 작품에 대해 판단을 내는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흔히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난하건 칭찬하건 이들의 의미는 항상 윤리적인 토대를 가진다. 요 말이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 서론과 디스탱스형 전체, 구별짓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뭐냐면 칸트가 생각했을 때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뭔가 기쁨을 주는 거, 쾌락을 주는 거, 이게 중요했다는 거야. 어떤 그림을 보건 어떤 대상을 보건 어떤 사람을 보건 기쁨과 쾌락이 주는 요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이 무사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데쟁테레스몽이라고 그러는데, 무사무역이라는 게 거기에 무슨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름답고 그건 선한 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회화나 이 사진을 보여주면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하층 계급들은 거기에 뭔가 도덕적인 규범, 아우 저 사진은 안 이뻐, 그래서 좀 악해 보여, 이렇게 뭔가 그 도덕적인 규범, 그리고 약간 좀 이 좌빨 냄새가 나, 뭐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을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짓기에서 브루드웨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정도 갑시다. 뭐 하도 말이 어려워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읽어? 응? 자, 이 책 구별짓기 전체 틀을 얘기를 할게요. 1장, 내가 뭐 여기 조그만 책에서 설명을 했고 내 취향의 정치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구별짓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책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잠깐만요. 구별짓기 책 중에, 잠깐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책 구별짓기의 1장에 85페이지인데, 그 전에 이 구별짓기 전체 상하권, 우리는 전체 1, 2권 상하권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 챕터 1장과 3장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슨 사진 보여주고 물어보고 통계 수치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1장과 3장이 문화규적의 칭호와 혈통, 3장이 그 아비투스와 생활양식 공과,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무슨 통계 수치 내고 뭐 설문조사하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장과 4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4장이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장이죠. 장 내에서의 문화적인 상품들이 어떻게 장 내에서 서로 이렇게 무슨 상징 투쟁을 벌이느냐. 그래서 상징 투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은 그 구조가 어떻게, 특히 이제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변해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장이라고 하는 게 계급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계급 얘기가 나오고 8장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런 문화적이고 취향의 생활이 정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뭔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그 칸트 미학의 반대들은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이 1장의 85페이지에 나오는 이 사진 그림이 있어요. 아주 뭐 이 자주 인용되는 거고 저도 그 취향의 정착에서 제가 이 책을 이걸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막 일그러진 사진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너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겠냐고요. 이게 상층, 중층, 하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하층부터 가면 하층부터 보면 이 설문조사 여기 나옵니다. 84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맙소사 어떻게 손이 저렇게 비틀어질 수 있나? 저건 또 뭐야? 뭐 왼쪽 엄지손가락이 손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꼭 류마티스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저런 노파의 손을 봐야 한다니 딱히 기분이 좋지 않군. 뭐 이런 게 이제 소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반응하는 하층 계급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민중적인 이게 민중 계급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냐는 겁니다. 이게 재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회적 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아주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노동의 상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플러베리의 늙은 하녀 생각이 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의 그 작업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학적 취향이라는 게 보편적이지 않고 계급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87페이지에 나오는 사진은 라크 공장의 야경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이거를 보면 이것도 비슷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무슨 뭐 이따위 사진을 찍었어? 이런 반응은 주로 하층 계급에서 나오고 중층이나 상층으로 올라가면 이게 뭔가 그 상당히 그 세련된 뭔가 세련된 여기 보면 87페이지에 보면 아주 세련된 걸 여기 찍은 것 같아.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층 계급의 경우에는 뭔가 이게 표상이 분명해야 되고 이게 뭔가 모르면은 이게 무슨 뭐 이게 무슨 사진이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올라갈수록 그런 그 어떤 추상적인 그림의 내용을 보고도 그걸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어디로 가냐면 94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몬드리아니가 그린 브로드웨이 부기우이 같은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두 사진 그 노파의 일그러진 손과 라크의 공장 사진에 관련된 거는 정말 미학적인 그 계급적인 수준으로만 나오는데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근데 이제 이 몬드리아니가 그린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그림을 보면 94페이지, 95페이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진 보면 아시겠죠. 이거는 학교를 얼마큼 다녔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몬드리아니의 그림을 보고 이게 아름답다?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겠어. 이게 왜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게 아름답다는 걸 정도를 얘기하려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학적 취향이라고 하는 건 미적인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교육 체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 여기 양식의 독창성, 양식의 반복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브로드웨이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시선의 순수함, 초연함
무사무역 이런 칸트가 쓰는 용어인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파의 손을 보고 느껴지는 거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왜 노동계급이 그 일그러진 노파의 손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 아주 참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험이죠. 그 자기 할머니가 봤을, 내가 같이 살았을 때,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런 손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했던 그런 경험과도 관련돼 있지 않겠어요? 이건 물론 제 주관적인 첨언이고 해석인데,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무슨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렇게 순수하고 무사무역하냐? 무사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전혀 자기의 과거의 기억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